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최근 들어서 올릴 듯 말 듯 지루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원한 반등도 없지만 그렇다고 급등하는 모습도 없이 좀 옆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템포를 좀 더 길게 보셔야 하겠지만 점점 바닥을 형성하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힘을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매수 탄력이 붙으면 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루하시겠지만 멘탈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레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뭐 매일매일 두산중공업 실시간 뭐 브리핑이라던가 이슈, 수급, 그리고 차트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절대 쉬운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고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연이어서 시장의 조정이 좀 시작되려는 이런 흐름인데 지금은 평소보다 낮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셔야 하고 하락폭이 상승폭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무료방 참여하면 뭐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지만 시장 보는 방법이라던가 또 어떤 테마가 강세로 움직이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모든 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뭐 나는 다른 계좌 사용하시더라도 요즘에는 또 계좌를 두세 개씩 돌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한타로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려 보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살펴봐야겠죠.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은 변수와 악재가 많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은 양적 긴축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연준 통화 정책의 긴축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5월부터는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 자금을 빠르게 좀 걷어들이겠다는 이런 상황이 진행될 겁니다.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조정 국면이 한 4월 말쯤으로 좀 예상이 되었는데, 뭐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침공 사태로 인해서 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농산물 급등과 또 금융권에는 충격을 주고 있고 러시아 진출을 했던 기업들이 타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상하이 2,500만 명 봉쇄로 물류 중단 사태까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좀 겹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나름 잘 버텨주는 흐름이었고 여러분들도 잘 버텨왔겠지만 미장 슬슬 3월 고점에서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국내 장도 연이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좀 반전시킬 만한 포인트가 당장은 좀 부재하다는 부분과 이미 1분기에 긴축에 대한 충격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이 앞으로 시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양 지수는 이렇게 1% 이상씩 급락을 했고 좀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급은 개인만 주구장창 매수를 하는 상황에서 또 들어올 기미 외인과 기관은 들어올 기미 없이 크게 던지기만 했습니다. 오늘 외인은 코스피, 코스닥 각각 7,700억 그리고 2,600억을 던졌고 기관도 또 외인 못지않게 코스피 5,200억 그리고 코스닥도 1,400억 이렇게 큰 매도세로 시장의 질적인 뭐 측면이라던가 좀 난이도를 한층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원전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여전히 분위기 반전을 만들지 못한 채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수도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었고 거래량적인 부분도 오늘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두중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이 뭐 1%대 그리고 저점도 1%대로 좀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막판에는 0.24% 마무리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래도 지켜갈 자리는 계속 잘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종목들의 견주어도 0.24% 뭐 잘 버텨냈던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기 공매도와 중기 공매도 퍼센테이지가 좀 나와 있는데 13%와 9%뭐 최근 들어서 뭐 1%, 2%씩 계속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재미없는 거래 지속에 공매도로 인해서 어려움이 좀 많지만 부정적인 생각만 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원전의 대장주로 두산중공업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폐기 친환전으로 유턴을 하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 탈원전 정책이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2050년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복원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이제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정했다. 앞으로 뭐 달라진 원전 정책과 더불어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확산되는 원전 회귀 움직임을 짚어본다. 에너지 기본계획 재수립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원전을 확대하겠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지난 5일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안보와 원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탈원전과 탄소 중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줄이고 현실적인 전력 수급 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재수립되면 신재생 비중 이제 70% 확대 및 원전 비중 6% 축소를 핵심으로 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에너지 기본 계획은 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20년 계획 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 해외 자원 개발 기본 계획,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 등등등 뭐 10개에 이르고 원칙대로라면 2024년 다시 세워야 하지만 2년 앞당긴 올해 에너지 정책을 원전 중심으로 다시 정립한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새롭게 세운다. 에너지 기본 계획을 앞당겨 수정 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올해 말 예정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곧바로 원전 비중 확대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에너지 기본 계획 수정 없이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노후원전 계속 운전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강국 제도약 눈앞에 원전 산업은 그동안 크게 위축이 되었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적 원전 강국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다. 탈원전 백지화 의지가 확고한 만큼 그간 침체됐던 국내 원전 산업에 모처럼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이 된다. 원전 관련 기업들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여러 회사들은 SMR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투자를 이미 시작을 했고 SMR은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안정성이 높아 차세대 원전으로 꼽힌다. 또 EU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 친원전 유턴은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탈원전 백지화 추진 방안은 세계적인 원전 회귀 흐름에 더 힘을 얻고 있다.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국들이 잇따라 친환경 정책을 채택하면서 지구촌 곳곳으로 원전 회계 움직임이 확산된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친환경 에너지는 원자력을 거쳐간다면서 원전 확대의 필요성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일부 원전의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20년 연장하고 223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등 원전 산업 영역 확대에 나섰다. 중국도 역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150개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도 최근 에너지 자립을 위해 2050년까지 최대 7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전 주요국 SMR 도입 본격화. 전 세계적인 원전 회귀 흐름에 SMR 시장도 주목되고 있다. SMR 시장이 2035년 본격 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러시아 등 원전 주요국들이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전 세계에서 71개의 SMR 노형이 개발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텍소노미의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최종안을 확정했고,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들이 본격화하고 있는 원전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영국은 2035년까지 SMR 650에서 850기 건설이 추진돼 시장 규모가 약 379조에서 632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반면 한국은 2012년 SMR 개발의 성공에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았으나 아직도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혁신형 SMR 기술 개발에 나섰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상용화가 지지부진한 데다 국내 실증이 막혀 있어 결국 후발주자에 추월당한 이런 상황이다. 원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탈원전에 대한 기조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원전에 대한 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차기 정부가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러 우려사항의 해소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좀 긴 기사를 좀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탈원전 백지화를 위해서 인수위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이런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주가는 조용하지만 취임 전후로 정책의 영향권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가 직접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건설이 재개되면 원자로 터빈이라던가 발전기 등 주기기를 유일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연간 2천억 원의 이제 매출과 그리고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사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전력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다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 10차 계획이 올해 말쯤 확정이 되는데 신한울은 좀 부지 확정이 좀 끝난 만큼 빠른 재개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체코 테멜린 원전 부진의 SMR 건설,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진출 기대감이 높아진다. 체코가 SMR 부지를 마련하고 이를 미국 원전 회사들과 공유하며 끈끈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 두산중공업, 홀텍 인터내셔널, 현대건설의 체코 동반 진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국들과 최근 뉴스가 나오면서 SMR 건설 확대를 위해서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소식도 있었고 많은 투자 유치를 끌어내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이라던가 투자금 대비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반기 상장을 앞두고 또 기대감을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는 SMR뿐만 아니라 또 대형 원전 1기를 앞으로 좀 수주할 예정으로 여기가 잘 된다면 3기의 추가 원전 건설도 좀 검토 중에 있죠. 한수원은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수주 경쟁력 확보와 수주 전략에 대해서 좀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체코가 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꼭 따내서 나머지 수주에 또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체크를 해볼게요. 외인이 오늘 39만 주 이탈, 프로그램도 44만 주 이탈이 되었고 반대로 개인은 21만 주 그리고 기관도 14만 8천 주 순매수 들어와 주었습니다. 어제와 차이점은 기관들이 이렇게 모처럼 만에 15만 주 가까이 매수를 좀 들어왔고 연기금도 33만 주 들어오면서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간 상세를 좀 보시면
금융투자, 매도세를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할 생각은 좀 없어 보이고, 보험 투시는 비슷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 연기금이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융투자가 좀 매도세를 줄이고 연기금이 이렇게 크게 들어와 주었지만 문제는 외인들이 5일 연속 계속 이탈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좀 이탈이 나온다는 점이 주가를 다시 좀 답답하게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탈을 하면서 좀 외인과 그리고 기관을 중심으로 좀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수급 개선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 비율을 보시면 16.7%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수량을 71만 주까지 늘려갔습니다. 공매도 나온 거에 비하면 주가에 큰 폭의 하락은 없었는데요. 외국계 창구에서 JP모간이라던가 모건서울 서로 매수도 하고 또 매도도 이렇게 자전 매매를 돌리면서 주가를 올리기도 싫고 또한 반대로 내리기도 싫은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매 비율은 오늘 좀 증가를 했으나 4월 4일 기준으로 공매 잔고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4월 4일 기준 2029만 주로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8만 주가량 이렇게 감소했고 대차 거래를 보셔도 신규 공매를 위한 체결량보다 상환이 더 4월 달부터 많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결은 20만 주, 그리고 상환은 249만 주로 약 229만 주가량 잔고 수량이 이렇게 줄었고, 잔고 금액도 전일 기준 대비해서 한 70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재차 잔고 이제 수량 고점이 7천만 주 후반 그리고 잔고 금액이 1조 6천억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확실히 최근은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4월까지 공매라던가 좀 대차가 안정을 찾아간다면 상승의 기로가 더 빨리 찾아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시면 0.24% 하락한 25,5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일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땐 더 빠지지 않은 게 다행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다시 양봉으로 좀 돌아선 모습인데 여전히 전체 거래량은 한 430만 정도로 반전을 좀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 거래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좀 감소하고 좀 적은 수치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매수 매도에 대한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상승도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반대로 큰 폭의 하락도 없다는 이런 부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점을 기록했던 2만 100원을 또 이탈하지 않는 방향에서 좀 바닥을 계속 점차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 박스권 상단인 2만 3천 원을 좀 뚫고 주가가 여기서 유지가 되어야 다시 상승의 변곡점이 될 수 있고 그 하단인 2만 원을 깨지 않고 좀 유지가 된다면 또 좋은 추매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루하게 흘러가더라도 한번 매수 탄력이 붙으면 무섭게 올라가는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조용할 때 물량을 늘려가시고 앞으로 또 이런 흐름에서 상승의 이런 추세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4월달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좀 무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